밤 11시 32분. 윤혜진은 습관처럼 남편의 낡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이제는 알람용으로만 쓰이는 기기. 사람도 떠나고 통신도 끊긴 지 오래된 그 전화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김기사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었다. 또야 또 그 사람이야. 그녀는 문득 핸드폰을 꺼들어 올렸다. 김기사. 이 이름은 남편 정민수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것. 문제는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이 번호는 그가 떠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걸려오고 있다는 것. 윤혜진은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사망 후 정리하지 못한 연락처에서 실수로 온 거겠지. 하지만 전화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왔다. 밤 11시 32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단 1초도 앞서거나 늦지 않고. 그건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의도적인 규칙이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었다. 전자레인지 시계는 1129. 전화가 오기 전 혜진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고 벽에 등을 기대었다. 받지 마. 그냥 무시해. 받으면 더 미쳐버릴 거야. 1132. 정각처럼 벨소리가 울린다. 낮고 느리게 울리는 진동. 김기사. 전화 받기. 거절하기.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저 숨죽여 핸드폰을 바라보다. 진동이 멈추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핸드폰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김기사 수신 안 됨. 0초. 어제. 그제. 그 전날. 한 달 전. 작년. 2년치가 전부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정민수가 떠난 건 3년 전 여름.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말이 없는 남편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고 심지어 죽기 직전에도 미안해 한마디만 남겼을 뿐이었다. 그가 쓰던 핸드폰은 그녀가 버리지 못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1029둘의 결혼기념일. 그 폰은 지금도 혜진의 머리맡 탁자에 놓여 있다. 마치 누군가가 그 폰을 통해 계속 그녀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날 오후, 그녀는 가까운 통신사 지점을 찾았다. 이 번호 김기사라고 저장돼 있는데요.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비공개 번호라 조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번호 유령 번호처럼 돌아다니는 거라 알려져 있어요. 유령 번호요? 실제 등록된 명의자는 없는데 비정기적으로 누군가 통화 신호를 흘리는 방식이죠. 그런 번호가 있나요? 가끔요. 대개 누군가 고의로 숨기고 쓰는 거죠. 흔히 타겟 통화라고 불리기도 해요. 혜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날 타겟으로 전화를 거는 거야?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열었다. 김기사. 지우려고 손을 올렸지만 그 순간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정말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었다. 통화만, 그것도 0초짜리 부재중만 반복됐을 뿐. 그런데 이제 메시지까지 왔다. 밤 11시 32분. 그녀는 이번엔 결심했다. 김기사. 전화 받기. 통화 연결 중. 여보세요? 들리는 건 숨소리뿐. 하지만 그건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숨소리였다. 여보세요? 윤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들리는 건 숨소리뿐.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낮고 깊은 호흡. 그리고는 뚝. 전화는 아무 말 없이 끊겼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수신 시간은 정확히 4초. 그 4초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4초가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베개를 껴안은 채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야?
민수 씨, 진짜 당신 맞아? 벽에 걸린 사진 속 정민수는 여전히 그날처럼 웃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미소가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주차장으로 향한 그녀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틈에 끼워진 하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도 접힌 자국도 없이 그냥 A 사용지 반접이. 글씨는 정갈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필체. 단 한 문장.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누가 보내는 것인가? 쪽지를 들고 올려다본 혜진의 눈은 한순간 동공이 흔들렸다. 바로 앞 CCTV. 그녀는 즉시 경비실로 달려갔다. 혹시 오늘 새벽 제 차량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확인해 볼게요. 몇 호세요? CCTV 화면 속. 새벽 3시 12분.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그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종이를 끼운 뒤 뒷걸음으로 빠르게 사라진다. 얼굴은 안 보이네요. 옷색이나 신발 같은 건요? 특이하게 흰 장갑을 꼈네요. 흰 장갑. 그건 민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항암후 체온 유지용으로 늘 착용하던 것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호흡으로 벽을 짚었다. 설마 그럴 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신호 대기 중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 아래에는 수면 부족보다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딸랑 문자 도착 알림. 보낸 번호 김기사. 오늘은 전화 안 할게요. 대신 사진 하나만 드릴게요. 파일 하나가 첨부돼 있었다. 전송된 사진 보기.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 장소는 낯익었다. 자신의 결혼식 날 남편이 혼자 찍은 사진. 하지만 그 사진은 공식 앨범 어디에도 없던 것이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그녀는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녀의 곁에 있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다시 꺼내 보여주고 있었다. 남편이 숨기고 죽은 누군가와의 연결고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일상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전화는 오지 않았다. 11시 32분 그토록 익숙했던 진동도 없었다. 대신 문자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그 사람을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시 알고 싶으신가요? 윤혜진은 남편의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전화가 오지 않은 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이번엔 왜 안 온 거야? 날 지켜보는 거라면 왜 조용해졌는데?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 문득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메뉴 하나를 발견했다. 백업 파일 복원. 남편 정민수는 IT의 밝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폰에는 클라우드 백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자동 통화 기록 저장 옵션도 켜져 있었다. 민수 씨가 이런 설정을 직접 했다고. 혜진은 두려움을 이기고 복원을 눌렀다. 5분 후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이 화면에 하나씩 되살아났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스크롤을 내렸다. 익숙한 이름들 사이 한 줄기 낯선 이름이 불쑥 눈에 들어왔다. 윤지혜.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번호는 김 기사와 동일한 번호였다. 윤지혜.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지인이나 업무 연락처가 아니었다. 2년 전 남편의 병실에서 잠깐 본 적 있던 여자. 지인입니다. 라는 짧은 소개만 남긴 채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연락이 없던 그녀. 그때는 그냥 남편의 지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녀가 김 기사였던 것이다. 윤혜진은 가슴을 쥐었다.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이 투병 중일 때 심야에 몰래 병실 밖으로 통화하던 모습. 그런 날이면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빛이 어딘가 멍하니 흐려져 있었다.
전화 누구야? 아, 그냥 병원 쪽 사람이야. 약 관련해서. 그 말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가짜처럼 들렸다. 그녀는 휴대폰 문자도 복원했다. 윤지의 정민수. 오늘은 숨소리가 많이 거칠었어요. 밤엔 따뜻한 물로 코 세척하세요. 내일은 제가 먼저 병원 들를게요. 그 사람보단 제가 먼저 도착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날 저녁 윤혜진은 민수의 의료보험 내역을 조회해보기로 결심했다.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마치고 질병 기록과 보험 청구 항목을 확인하던 중 눈에 띄는 보험 하나가 있었다. 가입일 민수 사망 2개월 전. 보험 수익자 김윤지. 김윤지. 누구야 이건 또. 이름은 다르지만 통화 기록의 윤지혜와 김윤지는 전화번호가 정확히 같았다. 그녀는 그 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누군가를 위해 보험을 남겼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수익자는 자신도 아들도 가족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 보험 위조나 불법 가능성은 없나요? 김윤지 씨는 남편분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서명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위조 흔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나요? 정보 보호 때문에 정확히는 안 되지만 주소지는 이 근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험금 일부를 아직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받지도 않고 있다고요?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보험을 설정해 놓고도 받지 않는 사람. 그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날 밤 오랜만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김 기사. 수신 중. 1억 2만 3. 여보세요. 이번엔 상대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숨소리 사이로 들리는 나직한 여성의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직 그분을 보낼 수가 없어서요. 뚝. 전화가 끊겼다. 윤혜진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분을 보낼 수 없다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맴돌았다. 윤지혜. 혹은 김윤지. 당신 대체 누구야? 왜 민수 옆에 있었던 거야? 윤혜진은 한밤중에도 잠들 수 없었다. 불 꺼진 거실, 남편의 낡은 스마트폰만이 희미하게 빛을 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이름 하나. 김기사. 윤지혜, 김윤지. 당신은 대체 민수한테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혜진은 마지막 단서를 찾아 나섰다. 남편이 병원 치료를 받던 시기의 출입 기록, 그리고 그 보험의 수익자 주소를 대조한 끝에 서울 외곽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원룸 건물을 찾아냈다. 김윤지. 현 거주지 2층 202호. 혜진은 망설이다 결국 벨을 눌렀다. 처음엔 인기척이 없었지만 3번째 눌렀을 때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그곳에 선 여자는 3년 전 병실에서 스쳐간 그 얼굴이었다. 윤지혜, 아니 김윤지. 저 기억하시죠? 네. 김 기사 당신이죠? 남편 민수 씨한테 매일 밤 전화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죽고 나서도 계속 내게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 당신 맞죠?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소파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가져가세요. 그 안엔 정민수의 유골 일부가 담긴 작은 유골함과 한 장의 종이, 그리고 녹음이 저장된 USB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당신에게 들려주라고 했어요. 혜진은 손끝이 떨렸다. 남편의 유골,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그런데도 왜 이 모든 걸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갖고 있었을까? 당신 민수랑 무슨 사이였죠? 지혜는 말없이 손에 힘을 줬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수 씨는 저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혼자서요. 아주 오래도록.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당신밖에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필요로 했어요. 병원에서 그 누구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거든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얼굴로 존재했다는 사실. 그래서 보험도 당신 이름으로요? 아니요.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민수 씨가 마지막에 제 이름으로 보험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혜진이한텐 미안해서 못 남기니까 너라도 좀 갖고 있어줘. 대신 절대 받지 마. 꼭 이걸로 날 기억하게 되면 안 되니까. 혜진은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민수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 마음의 짐을 맡겼다. 그 사람은 저를 떠나서도 제 곁에 남으려 했어요. 그날 밤 혜진은 돌아와 조심스럽게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 하나. 민수 마지막 녹음. MP3. 재생. 혜진아, 이걸 내가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지혜에겐 미안한 부탁을 했어. 근데 너한텐 미안하단 말조차 못했더라. 넌 참 강한 사람이라. 내가 없어도 괜찮을 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텐 남기지 않았어. 그게 내 마지막 실수였을까? 아니면 너를 덜 아프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녹음 종료. 혜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김기사. 번호 10-XXXX-XXXX. 삭제. 그녀는 손가락으로 연락처 삭제를 누르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내렸다. 당신이 날 사랑했는지 이제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이젠 보내야겠지. 밤 11시 32분.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유골함을 가만히 꺼내 들었다. 민수 씨, 당신이 날 남겨두고 간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그건 아픔이기도 했고 마지막 사랑의 작별이기도 했다. 윤혜진은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윤지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사람은 끝까지 당신만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 말이 거짓말이길 바랐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침묵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 날 혜진은 조용히 다시 그 원룸을 찾았다. 노크하지 않아도 문은 열려 있었다. 윤지혜는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듯 말없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마주 보았다. 조금의 적대감도 미안함도 없는 공기. 그저 오래된 침묵만이 방안을 감쌌다. 그 사람과 사랑하셨어요? 혜진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지혜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니요. 전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일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유골, 그 보험. 왜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부탁했어요. 제가 아니라면 그걸 어디에도 둘 수 없을 거라고. 왜요?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짐. 끝까지 당신에게만은 멋진 남편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유언도 유골도 보험도 당신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망하지 않도록, 당신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혜진은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그 사람 참 이기적이네요. 그렇죠. 사실 사랑이라는 말, 그 사람은 제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 안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전 몰랐을까요? 몰라야 했으니까요.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려왔다. 지혜는 유골함이 있던 자리에 꽃 한 송이를 놓았다. 이제는 보내드릴 수 있겠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저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사람, 당신한텐 무슨 의미였어요? 지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숨이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남편의 유골함을 자신의 무릎에 올려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나 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구나.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다. 김기사라는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지혜 씨죠? 당신 말대로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사랑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용서도 아직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이든 저는 너무 늦게 알았으니까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사랑은 상처를 남기면 진실도 의미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의 유골함을 작은 나무함에 옮겼다. 거실 한켠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옆. 그 자리에 새로 붙인 작은 명패엔 이름도 생년월일도 없이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사랑은 침묵으로도 다 전해지지 않는다. 새벽 2시. 윤혜진은 다시 남편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은 여전히 벅차고 무거웠다. 민수 씨, 내가 알아야 했던 건 뭘까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이 침묵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김 기사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문자도 오지 않았다. 모든 연결이 멈춘 듯 윤혜진의 밤은 적막해졌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노트북이 아직 있다는 걸 떠올렸다. 예전엔 감히 열어볼 용기조차 없었다. 죽은 사람의 컴퓨터에는 그가 생전에 숨긴 마음이 들어있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숨겨진 진실보다 남겨진 감정이 더 중요해졌다. 노트북 전원은 비밀번호 없이 켜졌다. 화면엔 단 하나의 폴더가 있었다. VOICFORHJ. 그녀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 끝까지 듣지 마. 파일명은 그렇게 쓰여 있었다. 클릭했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혜진아. 그 목소리에 그녀는 손을 입에 틀어막았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그러나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목소리. 이건 내가 듣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들었다면 그건 아마 내가 떠난 후겠지. 그녀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숨죽인 채 듣고만 있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게 언젠가부터 너무 미안해졌어. 아픈 몸으로 너를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닐까봐, 그게 너한테 짐이 될까봐. 난 자꾸 입을 다물었어. 지혜는 내가 놓지 못한 죄책감이었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나약한 시간의 증인.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내 사랑이었어. 그걸 말하지 못한 내가 비겁했고 그걸 듣지 못한 내가 가엾었어.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도 목소리만이라도 너한테 들려주고 싶었어. 녹음은 끊겼다. 그 짧은 2분짜리 녹음은 윤혜진이 지난 3년 동안 기다려온 단 하나의 해답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마지막 연락처, 김 기사를 천천히 삭제했다. 삭제 확인 창이 뜨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삭제 완료.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하지만 그건 전화가 아니라 날씨 알림이었다. 내일 오전 봄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유골함을 껴안고 작게 웃었다. 민수 씨, 당신은 끝까지 말이 없었고 나는 끝까지 질문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조용해져도 되겠죠? 마지막 장면. 윤혜진은 조용히 책장 서랍을 열어 김기사라는 이름이 쓰인 메모를 꺼내 천천히 접는다. 그리고 유골함 아래 조용히 넣는다.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기억이 되었다.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을 감추는 것일지도 모른다.